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의사 오남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부를 좀 해볼 거냐면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뇌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 기억력이 잘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러면은 "아, 너 치매 왔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뇌에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끝판왕이 치매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모두 뇌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뇌에 염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가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는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뇌에 대한 치료나 셀프 케어는 거의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 뇌에 발생한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병의 원인들이 뇌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언급한 기생충처럼 말이죠. 기생충. 여러분들 살면서 기생충이 내 몸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내 몸에 기생충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거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참 유튜브를 열심히 하던 2023년, 24년도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생충 약 먹고 나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그때 구독들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찾아낸 기생충.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서 많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뇌흡충 적어 놨는데 심지어 치매도 뇌흡충이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기생충이 일으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제 제가 어느 강연에 가서 들은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 손끝에서 피를 탁 내 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 체크하듯이 이 손끝에서 피를 내서 어 현미경으로 500 배를 확대해서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적혈구 보이시죠? 이 적혈구고 이 적혈구 사이를 기생충이 이렇게 유유하게 라이브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머문 화면이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 요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당뇨나 암도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훌다 클락 박사는 얘기를 했죠. 제가 한참 기생충 강의를 많이 할 때 "우리 몸속에는 기생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생으로 먹었다. 올해도 보니까 산천어 축제 하던데 산천어 잡아 가지고 그거를 끓여 먹거나 구워 먹지 않고 생으로 먹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이런 기생충 즉 간디스토마, 간디스토마에 걸려서 그것이 간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고 또는 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장에 가서 피를 빨아먹고 폐로도 갑니다. 다양한 장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몸에서 머물면서 이 간디스토마는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삽니다.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이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 담낭 제거술을 하잖아요. 담낭에 담석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담석을 제거하다 보면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간디스토마가 우글우글하는 거를 외과 의사분들은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민물고기 송어죠, 송어. 빨간색 맛있는 송어 저도 먹었거든요, 생으로. 송어회 지금도 보면 송어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어회 그다음에 그 빙어를 초장 찍어서 그냥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몸에 100% 간디스토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0% 라고 얘기하는 것은 2016 년도 SBS 뉴스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 7 수를 포함한 강이나 계곡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그 민물고기를 갈아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모든 개체에서 7수 포함한 모든 개체에서 그 기생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미 소개를 했었죠. 제가 그 기생충 관련 영상도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자꾸 뭐 문제가 되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냥 다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이 거의 한
5-600개 됐는데 제가 많이 내렸죠. 그 내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왜 내렸는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영상들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기생충이 우리 몸엔 이미 많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민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먹었던 경우라든가 또 유기농 야채를 먹다 보면 유기농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또 땅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들이 또 붙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은 여러분들 돼지고기, 우리나라 삼겹살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육즙을 즐기기 위해서 덜 구웠다 그러면 그 안에 촌충 같은 게 있어서 결국 내 몸에서 엄청난 길이의 촌충들이 어 여러분들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맨날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 간이나 위가 나빠서 소화장애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가 12만 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혔고 그런 우리가 어 병리, 생리, 그죠? 진단 치료에 있어서 기생충은 완전히 제외가 됐었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도 이런 기생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서 구충을 열심히 하시고 효과를 보시면서 제 말에 이제 신빙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저를 구독하시고 열렬한 팬이 되셨죠. 그 이후에 인제 제가 근육에 관련한 얘기, 구조에 관련한 얘기하면서 이 강의는 들을 만하다 하고 구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역시 이런 기생충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병의 원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죠? 또한 지금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개나 고양이 키우고 있는 가정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저도 고양이를 키워 봤고 개도 키워 봤지만은 인제 너무 이쁘니까 뽀뽀 막 하잖아요. 뽀뽀하고 이렇게 변도 방 안에서 보게 하고 털이 날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으로 기생충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변 같은 경우는 특히 밖에서 개나 고양이가 뭔가를 먹고 와서 그것에 인제 기생충이 감염되면 개나 고양이 몸에 살면서 인제 키스를 할 때 우리가 이쁘다고 뽀뽀할 때 다 넘어오죠. 더구나 아이를 키우는 집은 정말 그거 사실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구충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개나 고양이도 구충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구충제를 먹이면서 수시로 먹여야 됩니다, 수시로. 어 기생충은 예방이 되지 않고 항상 일이 생긴 이후에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늘상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삼겹살을 즐겨 드시는데 고기를 바짝 익히지 않고 날것 가깝게 먹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기생충이 내 몸에 들어옵니다. 모든 돼지고기는 그 촌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소를 키우는 환경이 좋아서 "문제없다."라고 하시는 도축업자들 뭐 그 관련 업종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하고 돼지나 소가 사는 환경을 비교해 보세요. 돼지나 소가 인간처럼 깔끔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어 절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사는 인간에도 기생충이 들어온단 말이죠. 하지만 흙을 파먹고 분변이 떨어지는 곳에서 살고 있는 돼지나 소는 기생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바다에서 나오는 오징어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낚시하신 분들, 양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생충이 이 항문 주위에 붙어 있고 몸속에서 나오는지를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혈액을 내가 검사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한번 보시면 기겁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손끝에 있는 조그만 아주 그 바늘점 같은 그런 피에서 나온 기생충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충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의학의 발전 도움으로 우리는 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뇌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는 '생각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죠?
이제는 뇌를 치유할 타임이고요. 치매 중풍이 오기 전에 뇌에 신경을 좀 쓰고 삽시다. 그런데 이미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장애, 그다음에 브레인 포그가 있다면 이분들은 이미 뇌가 염증으로 문제가 많이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그 대장암이 잘 걸리는 경우 용종이 몸에 용종이 있을 때 용종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심각도가 다른데 그 이미 뭔가가 대장에 자꾸 뭐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은 암이 될 수 있는 대장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매 중풍 이런 거 파킨슨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기억력 장애, 브레인 포그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뇌로 가는 신경 전달이라든가 혈액순환 자체 또 뇌척수액, 뇌정맥, 동맥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귀가 잦으면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매 중풍이 오기 쉽습니다. 제가 치매 중풍도 목에서 두개골에서 구조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뇌는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뇌는 신성불가침처럼 여기고 제대로 손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생충 관련해서 제가 어 기생충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의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고 혹시나 가을에 한번 혹은 봄에 한번 이렇게 구축하면 끝이다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의 거의 대부분이 얼굴에 모낭충이 살고 있어요. 여기도 살고 있고. 그래서 구충제를 먹었을 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렇게 뭐 피지 같은 거 생기던 것이 확 줄었던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생충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내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끔 뜬금없이 파스타가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고 숯불갈비를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뭐 김치찌개가 땡기네. 이건 여러분의 뇌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들이 요걸 외치는 겁니다. 머리에 깃발 두르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소고기, 소고기. 그죠? 아 우리가 장내 미생물도 그 미생물의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을 때 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다양한 개체를 이루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음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생충처럼 뇌도 이제 여러분들 거의 살면서 뇌 마사지, 뇌 케어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죠? 그죠?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은 마사지도 받고 하는데 뇌는 별로 따로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바닥 그죠? 우리 발은 샤워하고 물 닦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신경을 안 쓰죠. 발 마사지를 따로 받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신경을 쓰신다고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마사지도 등 쪽 뭐 이렇게 몸 받지 발만 따로 받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도 정말 일을 많이 하고 내 몸의 체중을 다 받는 고생을 많이 하는 그 부위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발을 따로 케어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케미는 그 머슬러라는 지압기 있죠? 그런 걸로 수시로 밟습니다. 지금 제 침대에는 그 머슬러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 밑에는 그 발을 덜덜이 하는 거 있죠? 발 이렇게 윙 하면서 하는 거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나중에 제가 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볼까 해요. 케빈은 좀 건강해 보이고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만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수시로 어 셀프 케어를 많이 합니다.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도 그냥 덩그러니 있지 않고요. 계속 제 몸을 뭐 부항을 하거나 뭐 초음파를 하거나 머슬러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셀프 케어를 합니다. 예.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하면서 근육이 굳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뇌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뇌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그 해부학을 하시는 의사분들께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려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허준 시대의 동의보감 시대의 그 해부학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절대 나와 있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뇌가 하는 역할을 아예 몰랐어요. 거의 몰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거의 도인이 '아 뇌는 영혼이 깃드는 곳이고.' 요런 수준, 요런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어 뇌 염증이 왔을 때 생기는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호르몬의 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이 뇌 부분은 그냥 전기가 모이고 어 골수의 바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걸로는 우리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렇게 밝혀 놓은 의사분들에게 저는 의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하시는 의사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뇌는 절대 터치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뇌사, 심장사, 우리가 죽음을 판정할 때 뇌사가 있으면 코에다가 뭐 생명 유지 장치를 하죠. 코에다 꽂고 호흡도 시키고.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정말 죽잖아요. 자, 간이 문제 있다고 죽진 않죠. 위가 문제 있다고 죽지 않기 때문에 간사, 위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뇌가 죽거나 심장이 죽었을 때 정말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뇌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장기가 됩니다. 자, 우리의 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십니까? 자, 이 초음파기로 인제 피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초음파 치료기가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초음파 치료를 인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초음파의 주의사항에 보면 뇌에는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뇌는 뭐다?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에. 뇌는 절대 위험하니까 "여기를 초음파로 하면 안 돼."라고 주의사항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보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 케어를 할 때 이마 그죠? 이마 중요하니까 이마 케어하죠. 그다음에 뭐 또 어디 하죠? 얼굴도 막 하죠. 목도 하죠. 여기 귀 뒤에는 림프가 지나가니까 림프를 해야 된다.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냐면 자 여기 머리 있는 뇌는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있을 때 뇌를 이제 밀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뇌를 인제 만약에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초음파로 여기를 쓰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뇌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마가 있는 이 부위는요. 이 안쪽에 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측두엽 여기는 측두엽 그 뇌가 있습니다. 측두뇌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세요. 이게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마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마인데 여기를 얼굴 케어해야 되니까 이마 주름 생기지 않게 이마 탄력이 생기게 여기를 막 케어합니다. 그러면서 뇌는 위험해. 뇌는 절대 하면 안 돼. 초음파기의 주의사항에 여기는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뇌잖아요. 그다음에 이 옆면도 해야 되죠, 옆면도. 여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축두 아 뇌에 딱 자극이 갑니다. 그런데 "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해부학을 모르면 여기 지금 열심히 뇌를 지금 자극하고 있으면서 여기 측두뇌를 측두엽을 자극하고 있으면서 "뇌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또 이걸 판정하는 어 의사들조차도 이게 의료기기인데 "뇌는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뇌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재밌죠? 자 "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뇌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얼굴 마사지,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는 많이 하는데 뇌 마사지는 하지 않죠. 자 전신 마사지 할 때 머리 부위는 한 길어야 3 분에서 5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현재 뇌에 염증이 발생해 있어요. 이미 누구든. 예. 나이를 먹으면 누구든 뇌에 염증이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두통이고 머리가 맑지 않고 단어 생각이 잘 안 나지 않고
어떤 연예인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에 대한 개념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호르몬의 대장입니다. 뇌는 생각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곳이 아니고 호르몬의 대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뇌하수체가 있죠. 여기 뇌하수체가 온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장 역할을 합니다. 여기 위에 이것들은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자궁이라든가 또 신장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통괄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우리의 골이고 뇌지만 사실 이런 장기들도 여기 있는 뇌간이라든가 간뇌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호르몬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 다음에 대장이죠. 우리가 일반 금수와 다르고 짐승과 다른 것은 이 뇌가 있기 때문에 뇌 용량이 크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예. 자, 내 몸의 CPU, 내 건강 관제 센터예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죠? 컴퓨터에서 따지면 제일 중요한 CPU. 요즘 같으면 HBM, 삼성전자나 SK가 만드는 HBM 뭐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감정도 관련이 돼 있죠. 감정을 만들고 또 판단을 하고 그죠? 인체의 생리병리, 호흡, 심박동에 관여를 하는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어, 뇌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 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뇌는 그냥 내 목에 붙어 있는 것이다. 거북목 일자목이 되면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수박덩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 이제 뇌 염증이 발생했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증은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면 그 노랗게 농이 생기죠. 그런 염증만 생각하시는데 염증의 개념을 좀 더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염증은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조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필수적인 방어 반응이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봉화직염 같은 거 걸려 가지고 발등이나 이런 데 손등이 이렇게 띵띵 붓거나 열도 생기고 그죠? 붉게도 되고 붓기도 하죠. 그다음에 통증도 있고 기능 저하가 생기죠. 요걸 염증의 5대 핵심 증상 그러는데 염증은요. 특히 이제 뇌 쪽의 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착한 염증과 나쁜 염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은 급성 염증이 있고요. 만성 염증이 있는데 급성 염증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이런 염증을 가진 증상을 가진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에 베이거나 발목에 뼈쓸 때 이렇게 붓거나 그죠? 붉게 되거나 그래서 세균을 죽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고마운 존재의 염증입니다. 즉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잡아서 싸우다가 이제 그 백혈구의 시체가 바로 노랗게 농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염증이고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만성 염증으로 얘는 나쁜 염증이에요. 우리가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하듯이 그 얘기입니다. 자,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이 수개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이것이 암도 되고 결국 치매도 되고 파킨슨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별로 내가 일상생활할 때 아프지 않아요. 즉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이 수십 년간 몸속에 쌓이면 노화도 가속이 되고요. 제가 노화의 과정은 체형이 굽어지고 구조가 틀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제가 머슬러 그거 설명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의 숨은 통증을 찾아서 미리미리 케어하라. 그걸 취합하라. 제가 그래서 머슬러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숨은 통증, 케빈이 강조하는 숨은 통증이 바로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된 통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하거나 이럴 때 아프지 않은데 눌렀을 때 아픔이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그것이 만성 염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움직일 때 수박을 들려고 하면 뭐 어디가 막 아프거나
또는 옷을 입을 때 '아!' 하는 부위들 있죠. 이미 그것이 바로 숨은 통증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 하고 느껴지는 건 사실은 숨은 건 아니죠.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부위 주변이 또 평소에는 아프지 않은데 만져보면 아픈 곳, 이런 것들이 바로 숨은 통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뭐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특히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당, 그다음에 인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크죠. 이게 되게 큽니다. 스트레스 오면 목 어깨가 바로 굳지 않습니까? 막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또 수면 부족, 잠 못 자면 당연히 밤사이에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굳습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 요즘은 뭐 음식이 최고 해로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시면 장내에 가공식품 안 좋은 걸 먹으면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특히 이제 밀가루가 그렇죠. 장누수 증후군이 와서 무너지면 세균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해서 전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거 크죠. 그 장상피 화상이라든가 만성 위축성 위염 또는 그 시보, SIBO, 그 시보라고 하죠. 또는 C4, SIFO, 이런 장내에 미생물이 과다 증식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장누수 증후군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몸이 다 염증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뇌 건강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도출정맥이나 림프관을 통해 뇌 염증 노폐물이 왔다 갔다 원활히 배출되지 않으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 치매나 우울증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도출정맥이란 말은 아마 의료인분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쪽 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면 아마 도출정맥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잊어버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살면서 이걸 갖다가 활용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도출정맥은 제가 다음 강의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어 림프라든가 뇌척수액이라든가 혈액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뇌가 문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보내는 몸의 신호를 몇 가지 알아보자면은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는 기운이 없죠? 의학적으로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 몸에서 먹은 음식 가지고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데, ATP 즉 에너지를 ATP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만성 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불면증. 불면증은 뭐냐면, 수면 장애는 뭐냐면 염증으로 인해 뇌가 과도하게 각성돼요. 아까 염증이 뇌에 생기면 신경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신경염증. 그죠? 신경염증이 이렇게 생겨서 불면증, 치매, 우울증. 결국 불면증은 뭐다? 뇌신경에 염증이 온 병이다. 신경염증. 그죠? 그러니까 불면증도 사실은 신경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법을 모르시죠. 케빈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면 장애도 사실은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이고, 특히 뇌신경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브레인 포그도 역시, 브레인 포그는 사실 이 불면증에 비해서는 훨씬 치료가 쉬운 질환이에요. 근데 브레인 포그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브레인 포그만 모여 있는 카톡에 보면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끼리 막 정보를 나누고, 제가 보고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거의 다 서로 공유하면서 이것도 사 먹어 보고 어디 병원도 가 보고 어디 한의원도 가 보고 막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제가 좀 답답했는데 한참 거기 있다 그냥 제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장님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브레인 포그도 역시나 머리에 안개가 낀 듯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됨. 이거는 초기 증상일 뿐이에요. 브레인 포그는 정말 '뇌를 다 뽑아내서 버려버리고 싶다. 뇌가 썩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별의별 희한한 증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막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환각과 환시가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브레인 포그도 사실 만만한 질환이 아니에요. 이것도 인제 이 정도로 머리가 안개가 낀 듯 멍해요 이런 분 정도는 빨리 치료가 되고요. 아까 방금 말한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뇌 쪽으로 피가 잘 가고 뇌신경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가 있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브레인 포그. 정말 많습니다. 자, 이유 없는 관절 근육 통증.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염증의 신호는 내 몸의 아픔이에요. 내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그게 전부 다 그 증상입니다. 네. 피부의 회복이 지연이 되고 복부 비만이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모두 사실은 염증이 인제 몸에 많이 생겼을 때 사실 복부 비만이 저도 좀 있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고 복부 비만이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자궁 난소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결국 이게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40대 50 대에 상체가 크고 또 복부 비만이 심하신 여성분들은요. 자궁 난소 유방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은 유방 초음파를 하셔 가지고 혹시 그 유방 석회화가 있지 않은가, 제가 유방 석회화는 암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궁과 난소 쪽에 물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이미 자궁으로 가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양성 종양인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어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즉 쥐가 심하게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때마다 막 다리 잡고 막 "와." 하면서 깨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단순히 근육통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온몸이 염증화된 겁니다. 제가 그 머슬러 만들면서 "근육을 근육답게"라고 하는 모토를 외쳤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몸 전체가 염증화가 심하게 진행되기 때 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침 치료나 주사 부항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래요. 침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약 치료라든가 한약 치료를 하거나 또는 해독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도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심하게 혈관 염증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한 번 더 근육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뇌는 신성 불가침의 장기가 아니고 계속 셀프 케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기다. 이미 우리 뇌는 염증이 가득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제가 과장하는 것 같지만 과장이 아닙니다. 그 뇌압이 올라가거나 비염이 있거나 눈코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이미 뇌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상으로 아까 만성 염증 얘기할 때 숨은 통증 얘기할 때 검사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아주 적은 염증이 수십 년간 계속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뇌 염증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면을 보고 주로 작업을 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 때라든가 어떤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게 되면 목이 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그 구조의학 강조할 때 목, 어깨 얘기하면서 할 때 보면은 두개골도 틀어지고 뒷목도 틀어지고 경추도 틀어지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제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뇌로 가는 정맥이라든가 동맥이 또 뇌척수액이 흐름이 좋지가 않아져요. 그러면서 염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숨은 통증은 만성 염증을 일으킨 것처럼 이 룰은 내 몸 전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꿀밤을 쥐듯이 주먹을 꽉 쥐고 본인의 머리털이 난 머리를 이 차분차분 이렇게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군밤 쥐듯이 꾹꾹 눌러보시면 압통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제 이미 여러분들이 어
뇌 속까지 염증이 왔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것이 다음 강의 때 나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시고요. 자, 만성 피로, 불면, 두통, 어지럼증, 브레인 포그, 기억력 감퇴, 건망증 등은 이미 뇌 염증이 어떻다? 심하다. 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어지럼증이 심해지면 중풍, 치매, 파킨슨, 손해 위축증, 다말성 경화증. 여러분들 치매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치매 재활할 때 노인복지회관 가면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한다고 그림 막 맞추고 뭐 노래 치료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움 됩니다만 차라리 머리를 두피를 셀프 케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고 뇌에 대한 이해, 만성 염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썩을 대로 썩은 뇌를 그렇게 한다고 인지 장애가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시간 들이고 노력한 만큼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암보다 무서운 치매는요, 결국 뇌를 셀프 케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는 뇌의 구조에 대해서 재밌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뇌에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인데 두개골은 바가지가 다르다. 뭐 이렇게 봉합이 있고 숨골이 있고 그죠? 예. 이런 것들 공부할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뭐 다 외우라고 할 것도 아니고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히 계시면 되고요. 어 이상 뇌에 생긴 만성염증 그죠? 저는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희자유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오남재였고요. 뇌 염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뇌에 발생한 염증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길어도 문제없죠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의가 길수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면 그냥 1 분짜리 쇼츠로는 전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길게 강의를 해야 공부를 할 것 같고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느 한 파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제가 컴백했으니까 또 재밌는 강의 많이 보내드릴 거예요. 강의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막 머릿속에 여러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넘칩니다.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 어 이상 저는 한의사 오남재 여러분 알고 있는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